명태균에 딱 걸린 홍준표와 이준석 동병상련 신당창당설. 신당창당설은 서종욱의 보따리에서도 전해드렸죠. 처음 이 설을 제기를 해서 다른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던데 그 당을 하나 만들어서 홍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이준석은 경기도지사 뭐 출마를 뭐 수근덕거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국민의힘 상황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신임 원내대표 선출은 16일 오후 2시에 합니다. 새로 이제 권성동이 나갔기 때문에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을 하는데 지금 나경원, 박대출, 김도업, 김상훈, 성일종 의원 등의 이름이 지금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태는 지금 비대위원장인데 비대위원들은 다 사퇴했는데 본인은 오늘 비공개위원청에서 자기 사퇴 여부를 포함을 해서 지금 전당대회를 당장 열 것인지 아니면은 그 비대위 체제로 계속 갈 것인지 그거를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 이런 또 뜻을 밝혔고 이것을 두고 또 티격태격하고 뭐 오합지졸입니다. 국민의힘 완전히 오합지졸입니다. 어쨌든 이 상황을 거쳐서 새로운 탄생이 있기를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내일쯤이라도 국민의힘 상황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간 두 사람이 거의 뭐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홍준표 완전히 지금 본색을 드러내고 있죠. 저도 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해서는 가끔 가다가 이 비판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제대로 뭐 할 말 한다고 하기도 하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평가를 했는데 지금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죠. 그 하와이에 있으면서 이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고 정당 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 정당 해산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힘이 해산될 거라는 이야기 오늘도 SNS에서 막 했습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과 합작에 그런 짓을 했나. 윤통. 그 짓에 가담한 니들 한독수 추대그룹은 모두 처벌을 받을 것이다. 정치검사 네 놈이 나라 거들내고 당 거들내고 보수진영도 거들냈다. 정치검사 네 놈이라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한동훈 전 대표, 그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금성롱 전 원내대표 싸잡아 하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한때 찾아가서 자기 국무총리 시켜달라고 두 번이나 그렇게 청탁을 했다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리고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는 마치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이 표를 얻기 위해서 보수 진영의 표를 얻기 위해서 옹호하는 듯이 탄핵에 반대하는 듯이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해놓고 본인이 후보가 안 됐다고 이놈 저놈 하고 있는 인성입니다. 정치검사는 홍준표도 정치검사 출신이죠. 본인이 처음에 정치에 어떻게 입문하게 됐는지 저는 압니다. 그때도 제가 정치부 기자였기 때문에 과거에 그 박철원 의원 선로 모신 사건을 파헤쳐서 모래시계 검사의 모델이다. 이 말도 뭐 확인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정치에 입문을 했는데 그때 박철원은 YS와 김영삼 전 대통령과 정적이었죠. 그래서 그 박철원을 결과적으로 수사를 해서 제거를 했고 그 다음에 YS에게서 공천을 받은 겁니다. 그게 정치검사죠. 그런 인물이 지금 본인이 후보가 안 됐다고 해서 당을 향해서 먹던 우물에 침을 막 뱉는 것뿐이 아니고 전직 대통령 한때는 본인이 총리 달라고까지 간청을 했던 그 전직 대통령을 이놈 저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새로운 세력이 모여야 된다. 그 전에 이 경선에서 떨어지고 정계 은퇴하겠다고 하면서 하와이로 갔죠. 그런데 나중에는 말을 슬그머니 바꿨습니다. 정계 은퇴가 아니고 국민의 힘을 은퇴한 거다.
그래서 이재명 총리로 가려고 저러고 있나 싶었는데 그게 이제 안 됐죠. 어쨌든 총리는 김민석이 갔죠.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새로운 세력이 모여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뭐 보수 진보를 넘어 국익이 최우선 개념이 되어야 하고 뭐 어쩌고 하면서 새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정가에서는 서로 뭐 진보를 같이 하고 있는 이준석하고 보수 정계 개편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지만 지금 이준석은 국회의원 배지가 떨어질 위기에 있습니다. 젓가락 발언으로 인해서 국민청원이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벌써 40만 명을 넘었었습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선거 끝나고 나서 이준석이 이재명 집권의 1등 공신이기도 하죠. 분열을 시켜줬으니까는. 그래서 이준석을 봐주고 싶어도 개딸들을 중심으로 40만 명이 이준석을 제명을 해야 된다고 청원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입장에서. 자기 개딸들 덕분에 지금 이렇게 정권이 나왔고 그다음에 거기 정권을 유지해 나가는데 개딸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거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제명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3분의 2가 되면 제명이 돼버립니다. 국회의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그걸 보호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일부가 찬성을 하면은 제명됩니다. 그 상황도 저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가장 결정적으로는 홍준표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명태균 게이트에 딱 걸려 있습니다. 자, 홍준표에 대해서는 대구경찰청이 조만간 소환을 할 방침으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도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두 사람이 정권 재창출에 죄를 부리고 각자 따로따로 나가서 한 사람은 하와이고 한 사람은 안에서 분탕을 하다가 결국은 두 사람이 또 합쳐서 너는 서울시장하고 너는 경기도지사하고 이런 작당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게 사법 리스크 때문에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이재명이 집권한 지 내일 되면은 딱 일주일이 되죠. 내일 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되고 그다음에 모레가 집권한 지 뭐 일주일이 되는 것 같은데 초반에 과연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 이게 정상적인 정부냐 싶을 정도로 처음에 제가 계속 우려를 했던 대로 세 가지 사안 정치보복, 방탄 그리고 거부권 행사를 안 하고 전부 다 이 법안들을 통과시켜서 국가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지금 뭐 상법 개정안 또 바로 또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더 세진 상법 개정안, 기업의 활동을 옥죄는 그리고 뭐 노란봉투법들 이런 것도 다 이제 법제화 만들려고 시도를 하죠. 자, 어떻게 그런 것들을 저지를 해야 될지 난감하기도 하지만은 하는 행태들을 일일이 추적하고 감시를 하면서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